동기전동기에 설치된 제동건선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제동건선 3번입니다. 기동토크의 발생이죠. 동기속도 전후로 진동하는 것이 난조다. 진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속도가 변화할 때 제동건선이 자속을 끊어 제동력을 발생시켜 난조를 방지한다. 이건 뭐예요? 동기 발전기죠. 제너레이터. 그 다음에 동기 전동기에서는 뭐 어떻게 하고요? 기동 토크를 발생시킨다고요. 어디다 설치한다고요? 회전체 부분에다가요. 홈을 파서 건선을 설치한다. 이것을 발전기에서는 제동건선, 전동기에서는 기동건선. 이 둘은 같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동기전동기의 V특성 곡선, 위성특성 곡선에서 무부하 곡선은 무엇이냐. 여기서 D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C가 크고 B가 크고 가장 낮은 게 A입니다. 무부하 가장 낮은 거, 가장 밑에 있는 거.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가장 밑에 있는 거. 답은 1번입니다. 동기조상기의 계좌를 과여자로 운전하는 경우 틀린 것입니다. 우리 계좌 전류를 조절합니다. 크기를요, 작게 크게. 그때에 따라서 전기자 전류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전력계통의 역류를 조정을 하죠. 과여자 이 부분이죠. 과여자는 콘덴서 진상 전류로서 작용을 해서 우리는 평상시 때 운전합니다. 1번 콘덴서로 작용한다. 딩동댕동. 위상이 뒤진 전류가 흐른다. 땡. 진상이죠. 송전선의 역류를 좋게 한다. 딩동댕동. 평상시 때요. 송전선의 전압 강화를 감소시킨다. 맞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교류 발전기의 동기 임피던스는 철심이 포화하면 어떻게 되는가? 철심이 포화하면 동기 임피던스는 감소합니다. 이때 기자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철심이 포화가 되면, 자속이 포화가 되면 우리 자기저항은 작아지게 되죠. 이때 자기저항을 동기 임피던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60Hz용 3600rpm의 고속기일 때 원심력을 작게 하기 위하여 회전자 직경을 작게 하고 축 방향으로 길게 한 원통형 회전자를 사용한 발전기는, 이 문제는 저도 조금 더 고민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답은 4번입니다. 고속기일 때는 비돌극형입니다. 비돌극형을 또 원통형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반대로 돌극형 같은 경우는 철극형이라고 합니다. 이 돌극형의 특징은 크게 6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극수가 많다, 극수를 많게 할 수 있다 라는 뜻이죠. 저속도 발전기에 사용한다. 그 중에서 수력 발전기, 단락비가 대략 1.2로 활용할 수 있다. 대용량으로서 쓰인다. 기기 자체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락비가 크다. 그리고 공극이 불균형하다. 뭐보다요? 비돌극형보다요. 그래서 이 돌극형은 단락비가 크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동기발전기의 유도기 전력이 1000V, 위상이 90도, 동기 리액턴스가 105mm일 경우 유효 순환 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이때 동기화 전류를 물어보았습니다. 이 문제의 답은 2번인데요. 이 문제를 풀기 앞서서 이 문제의 유효 순환 전류는 무엇이냐면요, 두 개의 동기 발전기가 병렬 운전을 할 때 위상차가 발생을 하면요, 위상이 같아지도록 하기 위한 전류가 발생이 되는데 그 전류가 동기화 전류라고 합니다.
이 동기화 전류는 속도를 줄여주면서 맞춰주는 거죠. 이때 이 공식이 아래와 같습니다. IS, 두 동기발전기의 위상을 갖게 하기 위해서 흐르는 전류를 동기 리액턴스 분의 유도기 전력 곱하기 사인 2분의 델타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동기 리액턴스가 100옴이죠. 유도기 전력은 1000입니다. 사인 2분의 90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죠. 계산하게 되면 10입니다. 계산하게 되면 5 루트 2가 됩니다. 이 값이 대략 7A가 나오죠. 이 문제는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삼상 동기발전기의 매극, 매상의 슬로스가 3일 때 분포권 개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 분포권 개수, 기존에는 집중을 해서 우리가 권선을 감았는데 리액턴스 성분 때문에 집중권이 아니라 넓게 퍼져서 고르게 권선을 감는 방식, 이것을 우리가 분포권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분포권의 개수는 집중권 유기기전력분의 분포권 유기기전력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식은 요거죠. EQ가 매극 매상의 슬로스가 3이고요. M은 3상을 뜻합니다. 3. 그리고 여기 네모 박스는 기본파죠. 기본파 1로 넣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사인에 2, 3, 6, 6, 3, 18 파이 분의 사인 2, 3, 6분의 파이로 두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인 30도니까 2분의 1이 되겠고요. 3 사인 18 파이가 되겠죠. 이걸 정리하게 되면 1분의 6 사인 18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분포권이라고 딱 문제가 딱 나오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3번과 4번 중에서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분포권은 딱 이렇게 분수꼴로 나옵니다. 분수꼴로 나오니까 분포권, 그러면 분수 형태에서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답을 맞출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동기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기동 토크가 크다? 에이, 작죠. 역률 조정을 할 수 있다? 항상 역률 1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가변속 전동기로서 다양하게 응용이 된다. 에이, 아니에요. 정속도 운전을 하죠. 속도가 일정하다니까요. 그래서 동기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름을 보고 우리는 왜 그렇게 이름을 지어졌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면 금방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4번, 공극이 매우 작아 설치 및 보수가 어렵다. 동기전동기는요, 기기 자체가 커요. 부피가 큽니다. 그래서 시멘트 공정의 분쇄기, 각종 압축기, 송풍기, 동기조산기에 사용이 된다. 출력이 크니까 등치가 큽니다. 매우 작지 않습니다. 동기발전기의 단락비가 1.2이면 이 발전기의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는 피우법으로 물어봤네요. 단락비는 IFS분의 IF0입니다. 그리고 IM분의 IS고요. 이것이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입니다. 여기서 IFS는 삼상 단락시 전격 전류와 같은 단락 전류를 흘리는데 필요한 계자 전류고요. IF0는 무부하에서 전격 전압을 유기하는데 필요한 계자 전류입니다. 그리고 IN은 전격 전류고요. IS는 단락 전류입니다. 그리고 퍼센트 임피던스는 전압 강화율을 뜻하고요.
이때 PU법은 이 100이 아니라 1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KS는 임피던스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로 역수 관계죠. 1.2니까 1.2분의 1 이 역수를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0.83. 단락 전류는 우리 퍼센트 임피던스 전압 강화율 분의 100에다가 곱하기 전격 전류. 이 부분은 추후에 차단기에 관련된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으뜸이 되는 공식이죠. 동기발전기의 안정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대책이 아닌 것은 안정도 향상 대책에는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단락비를 크게 한다, 동기 임피던스를 작게 한다, 관성 모멘트를 크게 한다, 조속기를 신속하게 동작한다, 소극 여자 방식으로 한다, 정상 임피던스는 작게, 영상 역상 임피던스는 크게 한다. 이 마지막 6번째는 거의 뭐 2번째와 같다고 볼 수 있겠죠.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이 부분입니다. 역상, 영상 임피던스를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크게 해야 됩니다. 크게. 여기서 정상 임피던스, 영상 임피던스, 역상 임피던스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우리가 전력계통에서 대칭 좌표법이라는 게 있어요. 대칭 좌표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대칭 좌표법은 한마디로 말해서 삼상회로의 불평형 문제를 푸는데 사용되는 계산법입니다. 이것은 불평형인 전류나 천압, 임피던스를 그대로 취급하지 않고 일단 그것을 대칭적인 3개의 성분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대칭분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가정의 경우로 계산을 실시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들의 각 성분의 계산 결과를 중첩시켜서 실제 불평형인 값을 알고자 하는 방식인 거죠. 불평형인 전류나 전압, 임피던스를 그대로 취급하지 않고요.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으로 성분으로 나눠서요. 이것을 분해하고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최종적으로 이 3개를 중첩을 시켜서 실제의 불평형인 값을 찾는 거죠. 실제 불평형인 값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비돌극형 동기발전기 한 쌍의 단자 전압을 V, 유기기 전력을 E, 동기 리액턴스를 XS, 부하각을 델타, 전기자 저항을 무시할 때 한 쌍의 최대 출력은 무엇이냐? 최대 출력입니다. 우리 원통형일 때, 비돌극형일 때 우리가 이제 위상차에 따라서 전력을 이와 같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데요. 이때 위상차가 90도일 때 이때의 전력을 정태 안정 극한 전력이라고 합니다. 공식은 이와 같습니다. 추후에 제가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요. 이 공식이 어떻게 해서 유도가 되었는지는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결과식, 이 결과식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P는 XS분의 유기기 전력 곱하기 한 쌍의 단자 전압 사인 델타로 구합니다. 이때 한 쌍의 최대 출력이니까 이때 90도, 사인 90도는 1이죠. 그래서 XS분의 EV,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단락비가 큰 동기기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단락비가 큰 거예요. 큰 거는 뭐라고요? 철기계라고요. 안정도가 높죠. 전압 변동률이 작죠. 선로 충전 용량이 커집니다. 맞아요. 4번 단자 단락 시 단락 전류가 적게 흐른다? 에이, 아니죠. 단락비가 크다는 특징은 이와 같아요. 단락비가 크다는 것은 우리 퍼센트 임피던스 전압 강화율이 작다는 것이고, 전압 강화율이 작다는 것은 우리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는 것이고,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는 것은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가 작다는 뜻인 거죠. 여기서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가 작아지면 반면에 C 부하는 증가하게 됩니다.
시부하가 증가한다는 뜻은 주자속이 증가한다는 뜻이고요. 주자속이 증가한다는 뜻은 유기기전력이 E가 증가한다는 뜻이죠. 결국은 단락비가 커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유기기전력이 커진다고요. 그래서 양날의 칼입니다. 안정도가 좋지만 단 효율은 나쁩니다. 왜요? 단락비가 큰 거는 뭐라 그랬어요? 철기계라고요. 철기계는 손실이 크잖아요. 손실이 크기 때문입니다.